중학교 1학년 4단원 1차 방정식 풀이에서 1차 방정식 활용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 1차 방정식 활용 문제는 우리 개념 유형 교재 93페이지에 있습니다. 1차 방정식의 활용이란 우리가 문장제 문제를 읽고 1차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거야. 다시 말하면 첫 번째 1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하는 과정은 첫 번째, 문제의 뜻을 이해하고 구하려고 하는 값을 미지수로 놓는다. 두 번째, 문제의 뜻에 맞게 무슨 방정식을 세운다고? 1차 방정식을 세운다. 세 번째, 1차 방정식을 푼다. 네 번째,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한다. 문제의 답을 구할 때 반드시 단위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서 볼까? 미지수를 내가 무엇으로 할 건지 정하고요. 방정식을 세우고 방정식을 이항 또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고요. 마지막에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에 맞는지 확인하기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1차 방정식 활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 개념 확인 첫 번째 문제. 다음은 어떤 수의, 그럼 우리가 어떤 수를 보통 무엇으로 잡을까? 미지수로 잡겠지. 어떤 수를 뭐로 잡을까? 미지수로 잡겠지. 어떤 수에서 어떤 수의 5배에서 3을 뺀 수가 어떤 수의 2배보다 9만큼 클 때 어떤 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미지수는 어떤 수를 x라고 하자. 어떤 수의 5배에서 3을 뺀 수는 5x-3이고 어떤 수의 2배보다 그만큼 큰 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5x-3과 2x 플러스 9는 어떤 수가 된다고? 같은 수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계산을 하면 5x 마이너스 2x 이항하니까 9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러면 3x는 12. 그래서 x는 얼마가 되는 거니? 4. 그래서 x는 4가 된다. 그러면 따라서 어떤 수는 뭐라고? 4. 그럼 확인해 볼까? 어떤 수가 4라면 4에서 5배를 한 다음에 3을 뺀 수나 4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9를 더한 수가 같은가 봐볼까? 4, 5, 20에서 3을 빼니까 얼마니? 17. 4, 2, 8에다가 9를 더하니까 17. 양변이 같지? 그러면 맞게 풀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좋아. 그러면 그 다음 문제 이제 선생님이 주요 문제 한두 개만 좀 풀어볼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 이 문제는 잘 봐. 연속하는 두 짝수의 합이 26일 때 두 짝수 중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 연속하는 두 짝수라는 말 또는 홀수라는 말은 이 말이야. 잘 봐 얘들아. 2, 4, 6이 연속하는 세 짝수지. 그럼 내가 가운데 수를 만약에 x라고 하지. 그러면 왼쪽에 있는 수는 x보다 이만큼 작고 오른쪽에 있는 수는 x보다 이만큼 크기 때문에 연속하는 세 짝수나 홀수는 x를 가운데 전수 바로 작은 수는 x-2 큰 수는 x 플러스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가운데 수를 x라고 잡으면 왼쪽에 있는 수는 x-1이 될 거고 오른쪽에 있는 수는 x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여기도 나와 있듯이 보자. 연속하는 두 짝수 홀수는 여기서는 이렇게 썼구나. 그치? x 플러스 2 또는 x 마이너스 x 이렇게 썼고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가장 작은 수를 x, 가운데 수를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선생님은 이걸 추천합니다. 가운데 수를 x, 가장 왼쪽에 있는 수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됐니? 그러면 봐봐. 연속하는 두 짝수야. 작은 수를 x라고 그러고 큰 수를 x 플러스 2라고 할게. 짝수니까. 그럼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합이 26이다. 그럼 어떠니? 2x는 24,
x가 얼마니? 12가 되겠지. 그러면 두 짝수 중 두 짝수는 12하고 14란 말이야. 그런데 두 짝수 중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라고? 12가 되는 거라고. 하나 더 유사 문제. 연속하는 세 자연수야. 세 뭐라 그랬어? 가운데 수 x, 하나 더 작은 수가 x-1, 그 다음 수가 x 플러스 1. 그러면은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만족스럽게 되겠지? 이거의 합이 39일 때라고 했어. 자, 여기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소거되니까 3x는 39, x는 얼마가 되니? 13이야. 그러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12, 13, 14 이렇게 세 자연수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내가 연속하는 두 자연수,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연속하는 두 자연수가 1하고 2,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1하고 2하고 3이 있잖아. 그럼 뭐라고 한다고? 얘가 x면 얘는 x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고, 얘가 x면 얘가 x-1, 얘가 x-2가 되는 거라고. 아니, x-1이 되는 거라고. 얘가 만약에 x야.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x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내가 미지수를 잡는 거라고. 알겠니? 자, 이번에는 자리의 숫자에 대한 문제가 있어. 10의 자릿수가 a이고 1의 자릿수가 b인 수는 a 플러스 b가 아니야. 10a 플러스 b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얘를 나타낼 때는 20 플러스 5라고 나타내는 거지. 즉, 두 자리 자연수가 있어. 10의 자리가 a이고 1의 자리가 b야. 그럼 이거는 10 곱하기 a 플러스 1 곱하기 b의 개념이 되니까 얘를 쓰면은 10a 플러스 b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 세 자리 자연수는 100의 자리가 a고 10의 자리가 b고 1의 자리가 c야. 그럼 얘는 100a 플러스 10b 플러스 1c니까 c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 됐니?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 10의 자리 숫자가 2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 잘 봐. 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 그런데 10의 자리 숫자가 2야. 그럼 1의 자리 숫자가 얼마라는 거니? x라는 거지. 그럼 이거를 수로 표현하면 20 더하기 x라는 말하고 똑같네. 이해되니? 그런데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꿨대. 봐봐.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꿨으니까 얘가 x가 되고 2가 되겠지.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니? 맞아. 10x 더하기 2가 된다라고 이렇게 재료를 먼저 좀 손질해 놓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자, 바꾼 수는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그랬지. 그럼 바꾼 수가 누구였어? 얘지. 바꾼 수는 무슨 수보다? 처음 수보다 63만큼 크다. 잘 봐.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63만큼 크다.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이 세워지겠지. 그럼 풀이는 좌변의 10x 마이너스 x는 자, 둘이 더하니까 83에서 2를 뺐네. 그러면 9x는 81. 그러므로 x는 얼마가 되니? 9가 되는 거야. 그러면 처음 자연수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 그치? 10의 자릿수가 2이고 1의 자릿수가 9니까 처음 자연수는 29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 1의 자리 숫자가 5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어. 자, 봐봐. 1의 자리 숫자가 5래. 그럼 당연히 10의 자리 숫자가 뭐가 되겠어? x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10x 플러스 5가 얘 숫자하고 똑같아. 그런데 바꾼 수는 10의 자리가 5가 되고 1의 자리가 x가 되니까 바꾼 수는 뭐가 되겠어? 50 플러스 x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재료를 준비 다 해놨어. 그럼 문제 봐볼까? 자,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27만큼 작다고 한다. 이렇게 식이 써지는 거야. 그럼 여러분 x-10x는
둘이 하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20이 마이너스 50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9x는 마이너스 72. 그럼 x는 얼마일까? 옳지. 8이 되겠지. 그러면 처음 자연수는 85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자, 조금 우리가 처음으로 1차 방정식 활용을 하게 되면 약간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을 세우기 전에 준비한 조건애를 먼저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게 필요해. 조건을 먼저 뭐 해준다고? 세팅해주고 나서 천천히 방정식을 세워도 좋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94페이지 보도록 할게. 자, 94페이지에서도 다양한 활용 문제들이 있어. 지금 선생님이 대표적인 활용 문제 위주로 조금 가보는 거야. 됐니? 자, 필수 예제 3번. 개수, 나이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니까 표가 있어. 한 개에 800원 하는 초콜릿과 한 개에 600원 하는 사탕을 합하여 몇 개 샀다고? 20개 샀대. 몇 개 샀어? 20개. 그래서 13,000원을 지불했습니다. 이때 초콜릿과 사탕은 각각 몇 개 샀는지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지금 나한테 봐라 얘들아. 초콜릿과 사탕을 합쳐서 몇 개가 있다고? 맞아. 20개가 있어. 그럼 만약에 내가 초콜릿을 X로 잡았어. X개를 샀어. 그러면 사탕은 몇 개 샀겠니? 맞아. 20 빼기 X개를 샀겠지. 왜? 초콜릿하고 사탕하고 합쳐서 20개가 있잖아. 그 중에 초콜릿을 X개 샀다면 당연히 사탕은 20-X개. 초콜릿을 뺀 것만큼이 사탕이 되겠지? 자, 이제 식을 한번 써볼게. 자, 800원짜리 X개를 샀고 그 다음에 또 몇 개짜리 얘들아? 600원짜리 몇 개를 샀어? 20 빼기 X개를 샀어. 그래서 나는 아줌마한테 돈을 얼마 줬다고? 13,000원을 줬다. 이렇게 식이 세워지는 거야. 이렇게 1차 방정식이. 만약에 너희들이 초콜릿이 X가 아니고 사탕이 X라고 했다면 초콜릿이 20 빼기 X가 되는 거야. 식을.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개수가 큰 방정식은 무엇의 성질에 의해서?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각 항을 똑같이 얼마로 나눠버려? 100으로 나눠버려. 그러면 100 나눠주고 100 나눠주고 100 나눴어. 그럼 뭐가 남을까? 8x 플러스 120 마이너스 6x는 130. 둘이 계산하니까 2x 넘어가니까 얼마로 넘어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 지금? 10. 그럼 x는 몇이니? 5. 다시 말해서 자, 초콜릿은 몇 개를 샀어? 5개. 그러면 사탕은 20 빼기 x니까 15개 샀어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좋습니다. 자, 그러면 3-1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조금 기본이 되는 것들만 풀어보도록 할게. 자, 이번에는 필수 예제 4번 문제. 둘레의 길이가 20cm인 직사각형이 있었대. 그런데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2cm 더 길 때 세로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세로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세로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x가 되겠지.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세로보다 2cm 기니까 이게 바로 무엇이 되겠니? 가로의 길이가 될 거야. 그럼 여러분들 알다시피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야. 근데 가로하고 세로가 몇 개 있어? 2개씩 있으니까 가로 더하기 세로의 2배는 얼마하고 똑같다? 20하고 똑같다. 그러면 2 더하기 2x는 20이니까 4 더하기 4x는 얼마라고? 20. 4x는 16. x는 얼마가 되겠다? 4. 그래서 세로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 4cm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자, 다음은
필수 예제 3번으로 한번 필수 예제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괜찮니, 속도?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조금 이건 내가 생각해야 되는데 할 때는 당연히 정지 버튼 누르고 생각하고 여러분 걸로 만든 다음에 다시 플레이 눌러서 하면 돼. 그냥 무조건 선생님 거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잠시 정지해 놓고 문제 풀면 되는 거야. 알겠니? 좋아. 자, 다음은 필수예제 5번 문제. 학생들에게 공책을 나누어 주는데 한 학생에게 몇 권씩 나눠주면 5권씩 나눠주면 2권이 남는데 그럼 공책이 남았네? 그래서 이번에는 6권씩 나눠줬더니 이번에는 어때? 부족해버린 거야.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학생 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어. 근데 이 문제는 처음부터 학생 수를 미지수 x로 봐봐. 학생 수를 x로 잡았어. 한 학생에게 공책을 5권씩 주면은 2권이 나누므로 공책 수는 5권씩 주면은 2권이 남는다고. 그런데 6권씩 주면은 부족하다고. 그러면 식을 쓰면은 5x 더하기 2. 자, 5개씩 나눠주면 2개가 남고 6개씩 나눠주면 3개가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자, 5x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5 그러므로 x는 5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그럼 학생 수는 모두 몇 명이니? 5명이야. 자, 근데 여러분 이 방정식 풀 때 이렇게 해도 괜찮아. 자, 좌변에 2고 우변에 있는 3이 넘어오고 우변에 6x고 얘가 이렇게 넘어가서 x는 5. 얘랑 얘랑 똑같은 식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야 돼. 됐니? 좋았어. 자, 다시 말한다. 자, 선생님이 조금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면 정지 버튼 누르고 여러분들이 소화시키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자, 이 문제까지 하고 잠깐 쉴 건데, 자, 필수예제 6번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학교 시험에도 아주 잘 나오는 문제인데, 자, 이 문제까지 한번 오늘은 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보자. 어느 중학교에 작년에 전체 학생은 700명이었어.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 여학생은 7%가 증가하고 남학생은 3% 감소하여 전체 학생은 9명이 증가하였어. 이때 작년에 여학생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러면 작년 여학생이 X야. 그러면 작년 남학생은 전체 학생 700명에서 X를 뺀 게 남학생 수가 되겠지. 올해는 남학생은 7%가 늘었어. 우리가 백분율을 비율로 나타내면 100분의 7이잖아. 여학생은 3%가 감소했으니까 감소니까 마이너스 100분의 3 아니구나. 여학생이 7% 증가했고 남학생이 3% 감소했으니까 가로에 700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플러스 몇 명이 된 거니? 9명이 된 거야. 그러면 여학생 수의 변화량이 뭐야? 100분의 7x가 여학생 수의 변화량이고 남학생 수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100분의 3 가로에 700 마이너스 x가 남학생 수의 변화량이야. 그러면 전체적인 증감은 플러스 9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그럼 이건 어떻게 부르니? 각 항의 최소 공배수 얼마를 곱할 거니? 100을 곱할 거야. 그러면 얘는 7x-3 가로에 700 마이너스 x는 900이 되겠지. 자, 한 번 더 정리할까? 그러면 7x 마이너스 37에 21, 2100 더하기 3x는 900 여기다 할까? 자, 10x는 얼마가 되는 거니? 3000. 그럼 x는 얼마가 되겠어? 300. 그래서 이때 여학생 수는 x로 잡았기 때문에 몇 명이 여학생 수다? 300명이 여학생 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도 하나 더. 어느 중학교에서 작년에 학생 수는 900명이었어. 올해는 작년에 비해 남학생 수는 이만큼 증가하고 여학생 수는 이만큼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는 15명이 감소했대. 이 학생의 작년 남학생 수. 그러면 남학생 수를 뭘로 잡을까? 작년 남학생 수를 X. 여학생은. 그치? 900 빼기 X가 되겠지. 그러면
남학생은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100분의 4x. 여학생은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100분의 8 가로에 900 빼기 x.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5명이 감소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각 항에다 얼마를 곱한다고? 100. 그러면 4x 마이너스 8 가로에 900 빼기 x는 마이너스 1500. 천천히 4x 마이너스 7200 플러스 8x는 마이너스 1500. 그럼 얘는 얼마가 되니? 12x는 마이너스 1500 더하기 7200. 그래서 12x는 둘이 더하니까 얼마가 되겠니? 5700이 되겠지? 그러면 양변을 똑같이 12로 나누었더니 좀 복잡해지네. 5700을 12로 나눠야 되네. 그러면 선생님은 잠시만 12분의 5700이라고 할게. 그럼 선생님 약분 한번 해볼까? 약분하니까 뭐로 약분하겠어? 2로 할까? 그냥 2, 6, 12 2, 2, 4 2, 8에 16 2, 5, 10 이번에 또 2로 할까? 3 1은 2, 4, 8 2, 5, 10 이렇게. 이번에 뭐로 할까? 3으로 할까? 3, 1은 3 3, 4, 12 3, 7에 21 3, 5, 15 우와 475명. 그래서 작년에 남학생 수는 475명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활용하고요. 이제 거속시라든지 응용 문제는 다음 시간까지 해서 1차 방정식 활용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방금까지 선생님이 아주 다양한 문제들을 같이 풀었고요.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까지 충분하게 복습한 다음에 96쪽 풀고 쌤한테 검사